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유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언급할 마음이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랜만에 그 얼굴을 들이밀고 우리 국민한테 일종의 훈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니 안 봤다면 모를까, 본 이상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제주도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명목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정치적 속셈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을 참배한다 는 명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4.3 사건 희생자들 위패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소위 희생자들을 참배를 하고 나와가지고 기자들과 만났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개탄스럽고 가슴 아프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개탄스럽다, 여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개탄스럽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쓸 자격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함께 제기를 하면서, 개탄스럽다, 분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만한 데가 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분하고 못마땅하다, 이런 어떤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체 그 무엇이 분하고 그 무엇이 못마땅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두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첫째, 없어서. 둘째, 잘 몰라서. 나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4.3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얘기했던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게 모독이라는 거는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함,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4.3을 모독한, 4.3을 말이나 행동으로서 더럽혀 욕되게 한 그런 행위들이 과연 있었습니까? 설마 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48년 4월 3일 공산 세력,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혹시 지금 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개탄, 모독, 이런 표현을 과연 쓸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여기는 국민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국민 문재인 5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정말 문재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개탄스러워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 때문에 분하거나 못마땅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아마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현재 4.3 모독 행위 이런 걸 운운했지만,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가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그가 국가 원수로 앉아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각종 모독성 언행들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개탄, 모독, 운운하고 앉아있는 꼴을 보고 있으니 그야말로 분통이 터진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의 말, 문재인의 행동, 거의 다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그거 얘기하려면 제가 여기서 한 일주일 동안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모독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큰 문재인의 말을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아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장면들이 딱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뭐냐? 첫째, 남쪽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달에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북한 독재 정권의 수괴 김정은이가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소위 평양 시민 15만 명을 경기장 하나에다가 이렇게 강제 동원한 거 아닙니까? 강제 동원시켜 놓고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할 때 뭐라 그랬냐?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참, 얼마나 그래 감격스러웠길래 말로 표현. 원래 근데 말로 잘 못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말로 표현할 수 없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북한 독재 정권의 수괴인 김정은이를 향해서는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입니다. 한반도상의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참전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반국가단체 수계 앞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남쪽이란 게 뭡니까? 남쪽은 뭡니까 대체? 한반도에 남쪽이라는 어떤 정치 체제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습니까? 근데 남쪽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쪽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국가가 아닌 어떤 국가의 한 구성, 임시 체제, 지방 정부 이런 식으로 격화를 시켰다 그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향해서는 국가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김정은을 향해서 국무위원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장. 이 국무위원장의 국이 뭡니까? 나라 국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사무를 총괄하는 위원장, 수장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이는 국무위원장이고 자기는 남쪽 대통령이고 자기가 남쪽 대통령인 건 좋은데 졸지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김정은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모독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우리 국민한테 무슨 모독, 개탄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분명히 북한을 가리켜서 나라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독재 정권을 나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처한 게 아니라 남쪽 대통령을 자처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을 나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한 민족의 자존심 또 불굴의 용기 이런 것도 뭐겠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갖 대북제재 속에서도 이 대북제재는 왜 시행됐습니까?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해대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온갖 대북제재 속에서도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을 고도화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민족의 자존심 불굴의 용기 이렇게 운운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북한 주민들의 파탄난 민생 그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 이런 거는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들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의 고열을 짜서 총력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아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가슴 뜨겁게 본 게 뭡니까? 그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그 쓸데없는 것들, 각종 대형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평양이 발전했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가슴 뜨겁게 봤다고 지금 얘기한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이라는 그 이름을 지우고 그냥 이 말만 놓고 보면 과연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 화자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옛날에 미국에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다가 자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쓴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다 건너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4.3과 관련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3 추념사를 해왔는데 이 4.3 추념사를 보면은 이거야말로 또 대한민국에 대한 정말 모독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3 추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3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남로당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공산 통일을 목표로 일으킨 폭동, 반란을
제주가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찬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 누구보다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맞았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이미 소련의 괴뢰 정권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과 그 괴뢰 정권인 북한은 유엔이 제시한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했고, 그런데 어떻게 통일정부 수립이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통일정부 수립이라고 그런 꿈을 꿨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처럼, 그러면 그들은 무장 폭동이 아니라 북한 지역 내에서 소련을 축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 공산 세력을 제거, 왜냐면 얘네들이 남북한 총선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통일정부 수립을 거부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한 짓은 뭡니까? 무장 폭동이었습니다. 1948년 4월 3일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동은 어떤 폭동입니까? 제주도 관내 12개 경찰 지소와 우익 인사들을 습격하는, 그게 무장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통일정부 수립의 꿈을 이루고자 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4월 3일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고 군부 독재 정권은 탄압과 연좌제를 동원해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가 아니라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 폭동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반란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반란군에게 학살되고 우리 군경에 의해서 희생된 무고한 양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배보상을 실시해야 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되고 그들을 추모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한 독립이 뭡니까? 그가 얘기한 완전한 독립이 뭡니까? 분단을 반대했습니까? 에? 진짜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독립을 꿈꿨다?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모독한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현직에 앉아있으면서 했다 그겁니다. 더구나 이 같은 문재인의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1년 9월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 2000 헌마 238 결정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 정권을 지지하면서 미 군정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재원, 의회, 의원, 선거 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얘기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이러한 헌법의 지향 이념에다가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배경 및 경위와 동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동법에 규정되고 있는 희생자에 대한 개념 인식을 통하여 보면 수계급 공산 무장 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 4.3 사건 발발에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기타 무장 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재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혹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2001년 9월 달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이 아니라 2020년과 2021년에 대체 무슨 소리를 한 겁니까? 지금까지 살핀 것은 소위 문재인의 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지금 당장 경남 양산으로 찾아가실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주성, 모독성 주장을 늘어놨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와서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이란 뭡니까? 아니 1948년 4월 3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는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개탄을 운운한다? 그 상황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다? 분하고 못마땅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탄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분하고 못마땅하다 그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한가롭게 4.3에 대해서 얘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한테 사죄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반성을 하고 사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분명히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은 세금을 써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거의 왕따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또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일관성 있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북한 지금 핵 쏘겠다고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핵 무기 번호까지 지금 우리한테 공개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의 비핵화 의지를 선전하고 다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개탄 이런 소리밖에 없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개탄스럽다 그겁니다. 그거야말로 그 얼굴을 보는, 그 말을 듣는 우리 국민이야말로 정말 분통이 터지고 분하고 정말 못마땅해 죽겠다 그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핵 폐기는 절대로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북한을 선전 옹호하고 다닐 때도 그랬고, 우리 국민 세금 써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에? 그리고 최근에는 핵을 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의별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감나라 대추나라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무슨 책 추천까지 해가면서 기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왜 북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22일 자신들에게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거를 시도한다면 핵으로 맞서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그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CVID를 적용해버려 둔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공갈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김정은이와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랍니다. 또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식으로 김정은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가 CVID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북한 비핵화 의지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진위와 무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세계의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김정은이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수차례에 걸쳐서 선전하고 다녔고 그걸 보증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2019년 1월 10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냐?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바꿔서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CVID 비핵화는 다를 것이라고 의견이 많은데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얘기했는데 2019년 1월 달에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CVID 같은 건 절대로 없다. 핵 포기는 절대로 없다. 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우리의 핵을 건드리려 한다면 핵을 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 목숨이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초래한, 이 상황을 자초한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제주도에 간다거나 제주도에 가서 4.3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개탄스럽네 이렇게 웃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 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우리 국민한테 해명을 하고 우리 국민한테 사죄를 해야 될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비핵화는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해버리겠다. 핵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핵을 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입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한테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3월 22일 날 북한이 이렇게
물론 그전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개탄스럽다, 분하고 못마땅하다 이렇게라도 밝혔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 일이 있냐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국 다물고 있다가 4.3 문제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거기까지 뭐 하려고 가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뭐 하려고 그냥 참배만 하고 가면 되지 뭐 개탄스럽네 운나고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 뭔지 알고나 있냐 그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었을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을까? 정말 남쪽 대통령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웬만하면 앞으로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